자, 뭐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그 주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또 건희사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동선, 이게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공개가 된 것 때문에 진짜 어제 아무튼 오후 내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오전 내내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건희사랑, 건사랑 아무튼 두 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뭐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게 하거든요. 일단 우리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이종훈 실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또 건희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또 건희사랑 그 팬 카페에 뭐 대구에 네. 지금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므로 지금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 공영주차장으로 와라라는 네네. 문자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었어요. 출입기자단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기자단한테도 이 일정을 공개를 했거든요. 단 엠바고를 붙였죠.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신변을 위해서 네네. 이 정보를 위해서 엠바고. 근데 대통령 기자실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요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할 거면 우리는 이제 엠바고 안 받겠다. 뭐 팬클럽을 관리하고 말고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하시고 대신 이제 엠바고와 관련돼서는 아이고. 안 받겠다라고 네네네. 기자단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팬클럽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팬클럽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팬클럽이라면 빨리 대통령실의 관리가 아니라 네. 빨리 해체 네. 해체시켜야 하고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그 교수님이 화를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왜 또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느냐? 한번 막 여기서 나올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끌어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끌어드릴게요. 네네. 대외비인 문 대통령의 외부 동선 어떻게 빠져나갔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네. 일부 팬클럽 소모임 대통령의 시간별 동선까지 파악이라는 기사고요. 문 대통령이 2017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네. 시구자로 나섰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시구자로 나온 소식이 팬클럽 소모임에서 6시 도착, 6시 15분 시구 연습, 6시 30분 시구, 6시 30분 이후는 9회까지 다 보지는 않는 야구 관람 이렇게 자세하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실은 안 그래야 되는데. 그쵸. 안 그래야 되는데 예. 왜 문 대통령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정보는 네. 어느 정부나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땐 사전에 물을 타셔가지고 맹맹한 술이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있었다면 저는 똑같이 문제제기를 비판받아야 했을 것이고요. 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진이 유출됐었고 계속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네. 무엇인가 적절하게 통제되거나 보안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네. 색출하고 네. 근절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내용들은 안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밖에서 무슨 만들어진 게 아닌 루머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게 아마 밖으로 나갔을 거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어디서 나갔을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금방 찾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네. 김건희 여사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다면 저희가 추정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네. 팬클럽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알아서 네. 예를 들면 그냥 아주 우연하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색출하고 근절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실이다. 네. 대통령실이 여하간 상관없이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실수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요. 예, 제가 볼 때 세계일보의 기사가 떴는데 네. 김건희 여사 비공개로 봉사활동에 이런 기사를 또 제가 볼 때 내요. 아 그건 이제 또 이제 미담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아니 근데 그걸 오늘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으니까 공개가 됐겠죠 제가 사실은. 또 물타는 거죠. 네, 적어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색출하고 근절하는 게 기본인 것이고 나중에 네, 공개도 상관이 없는데 네. 어제 그 사단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풀이돼서 나와서 일부 신문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지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 문제를 잘 모르나? 대중이 왜 분노하는지, 대중이 뭘 요구하는지 제대로 모르나?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구태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답답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이 문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답답합니다. 비공개로 수해복구 봉사 간 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신 분들이 김건희 여사님인지 몰랐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네. 저희가 뒤에 나올 얘기긴 뒤에 했는데 나올 내용이 뒤에 뭐 얘기는 하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면 뭐 또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아니 비공개로 가셨다니까 뭐 봉사활동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하지만 시점상 좀 오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 공식적으로 최민우 기자 그 김건희 여사가 건희 사랑 여기 그 팬클럽이랑은 실제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밝힌 적이 있지 않던가요?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언론에 대해서 네, 네. 뭐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네. 지인을 통해서 네.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김건희 이제. 여사가 뭐 따로 상관없다, 네. 연락도 안 한다, 예.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종구 실장님? 이거 상황이? 최 기자가 말씀하신 건 아마도 강신업 씨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강신업 씨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 강신업 씨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예, 사이다. 예, 이 예. 표현이었지. 예. 이 팬클럽에 대해서 뭐 연락을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저는 대통령 배우자의 팬클럽은 처음이잖아요. 그런가요? 역대 없었어요. 아 제 그렇군요. 기억에. 네. 근데 조용한 뭐 내조를 하겠다, 네, 뭐 네, 네. 조용히 그 대통령실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네. 저는 이 팬클럽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적 기반이 없는 거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대 지금 87년 체제 이후의 대통령들은 예.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어요. TK 출신, 네네. TK라는 그 결집이 있었고 또 뭐 PK 출신들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PK의 결집이 있었고 또 물론 김대중 대통령 호남의 결집이 있었습니다. 각 네.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지역 기반이 굉장히 그 대통령이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어디 출신이다라고 뭐 해서 그 지역이 무슨 결집을 하고 이런 게 없는 최초의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는 최초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팬덤 현상도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뭐 굉장히 응원을 받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20년, 10년 이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나 팬덤을 최초로 이렇게 만든 사람 아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에 정말 그 탄탄한 그런 지지 기반이 있었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팬덤도 없고 네. 지역 기반도 없다. 그게 아쉬운 나머지 이렇게 뭐 이 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건 자연 발생적이고 이 팬클럽이란 거 원래 예, 예, 역동적인 어떤 스스로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자율성이 안 보이는 네. 뭐 그냥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빨리 건희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기 이거 팬클럽 이거 해체하라고 막 아무튼 뭐 중앙 이슈에 자꾸 이제 숟가락 많이 올리시니까 네. 그 얘기 또 하셨죠 어제? 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클럽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공개까지 한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하는구나. 그런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더욱 나라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즉각 해산하라. 네. 이런 댓글, SNS 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팬들이라면 해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자연 발생적이라는 표현도 아까 이제 이종우 시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뭐 팬들의 자유이긴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그거 빨리 해체하시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참 아무튼 고민이 클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지금 뭐 댓글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보안법 위반 아니냐 아니면 공무 뭐 비밀 누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만 처벌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러면 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되는데. 조치를 해야죠. 조치할 조치할 수 수 있고요. 있을까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아마 내부의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위반 여부를 따져서 네. 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도 우리가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네. 내부 검열을 통해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직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참 이게 뭐라 문제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저는 미르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권력을 사유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면 권력을 과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일정도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왜 밖에서 네네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과거에 진짜 가장 아팠던 기억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니까 그 차고 넘치는 부분들을 누군가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이익들을 도모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바늘도둑일 때 네. 빨리 근절시켜야 된다. 네. 잘못하게 되면 이거 2, 3년 가서 이 세력들이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면 네. 아마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네. 근절시켜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두고두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네. 고생하실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기를 보자고요. 시기 아까 잠깐 언급해 주긴 했는데 지금 그 내부 감찰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윤핵관 라인 뭐 그 외에 이제 뭐 비선 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시기에 이게 이제 또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언론들도 많이 이제 의혹을 갖고 유추하고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을 좀 제기하는 게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여사님의 추천으로 들어간 분들이 혹시나 충정 때문에 대통령 좀 이렇게 좀 잘 보좌했으면 좋겠고 대구 갔을 때 막 나와가지고 당원들이 좀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를 유출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시기를 보면 감찰이 진행 중인데 이게 유출됐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여사님 라인을 못 건드린다? 치외법.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 있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 네네. 이 그 직원들, 그 네네.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는 예. 왜냐하면 네네. 그 바로 인수위로 넘어가고 바로 청와대가 아까 대통령실이 네.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검증을 받아요.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검증 없이 사실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검증을 해요. 그래서 검증하는 기간 동안 인수위라든지 또는 청와대 초기에는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월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상 이 사람 여기저기서 막 추천하고 해갖고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역대 대통령실 청와대를 보면 한 6개월 정도에 누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갔더라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건 대개는 사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 네. 그래갖고 이렇게 그 한 몇 개월 이내로 속아내는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어요. 또다시 물타기라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 지금 이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 견제가 없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 청와대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네네. 바로바로 드러나게 그 안에서 예. 드러나게 하고 감찰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 역대 어떤 청와대보다
수평적이고 예. 컨트롤 타워가 없고 예. 기강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뭐 사람들을 지금 감찰을 하고 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앵커 말씀하신 거에 짧게 답을 한다면 예. 마인드를 바꿔라. 지금 홍보라든지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홍보 마인드가 마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렇게 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또는 이런 조직을 네. 관리한답시고 시민사회 뭐 이런 그 수석실 같은 데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예. 제발 전근대적이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네. 이런 식의 어떤 홍보는 네. 사실상 이제 한 쌍팔년도에 머무는 그런 홍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뭐 댓글들로 아주 뭐 화려한 반응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영화 헌트를 본 입장에서 이건 독립의 짓이다. 그런 독립이 누구냐? 독립을 찾아라. 이제 이런 댓글을 느바 라디오님이 주셨고요. 저 독립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강신업의 진짜요? 아니요, 영화에 영화에서요. 강신업의 위세가 대단하던데 스포일러. 변희재 말대로 강신업이 서열 3위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 설이죠, 설. 그 대통령실에 이제 일종의 라인이 있다면 뭐 서초동 라인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윤핵관 라인이 있다. 아니면 그 위를 넘는 이제 여사 라인이 있다. 이제 이런 추측들은 뭐 그동안 많았는데 실제 그런 거라면 이거 언터처블 아니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유종욱 뭐 교수님. 취업업권이냐 뭐 이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채용 뭐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네. 공개적으로 공채라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공무원들. 제가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도 저도 월급 2달인가 못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검증한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저는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 보좌관이어가지고 보좌관 네. 월급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실에서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저희 극우 유튜버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그만뒀는데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났지만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사 라인, 네. 그다음에 윤핵관 라인의 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윤핵관들을 치는 거 아니냐. 주로 이제 장핵관, 장핵관, 장모 의원 네. 라인들이 제가 볼 때 지금 2명 정도가 이미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지금 사람이 예. 바뀌고 있대요. 나가고 있고. 또 2명 정도는 제가 볼 때 지금 아주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라인들이 홍보 라인에 좀 있다. 네. 근데 이 홍보 라인들이 예를 들면 언터처플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또 흘러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속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 코바나 콘텐츠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 또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시든지. 예. 아니면은 좀 공적인 어떤 제2부속실 같은 거를 둬서 네. 논란이 안 되게 만들든지.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네.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진짜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남편이 대통령이어서 들어간 거지. 예. 이분이 뛰어나서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검증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어제 제가 여기서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네. 흥분하셨나 봐. 아니 말을 더듬. 어제 술을 먹은 게 좀 네네네.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소추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닐지 몰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네. 잘못하게 되면 계속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네. 초기부터 감추기 시작하면 계속 감출 수밖에 없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이 문제는 그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좀 제가 볼 때 밖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전적으로 예. 저 동감을 하는데 교수님께 한 가지 그냥 개념은 조금 그 팩트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뉴라이트 같은 극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한총령 출신의 주사파 이렇게 하면 한총령을 다 주사파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네네. 뉴라이트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사실 그 꼴통 보수를 합리적으로 이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뉴라이트 학계에서 시작이 됐고 물론 그 안에 뭐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또 그 일본 그 식민지 문제를 굉장히 과격하게 정말 극우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건 뉴라이트 안에 뭐 있는 어떤 그런 주장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게 뉴라이트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뉴라이트 이퀄 뭐 극우다. 제가 이런 교정을 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구구 인사 이렇게 제가 그 왜냐하면 그건 확인된 거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잘랐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임원조 씨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저기 그 무슨 비서관 시민사회 그 비서관 있던 분 논란이 돼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 사직하고 나가셨잖아요. 제가 그분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술도 많이 먹었었고. 임원조 씨 얘기예요? 임원조 씨 말고요. 또 한 분 임원조 계셨 씨. 다른 분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합창단 같은 거 하시고 이랬던 분 계세요. 의문의 일패 임원조. 임원조 갑자기- 씨가 아닌데 갑자기 임원조가. 제가 선배님인데 같이 술도 네. 먹고 그러던 네네. 네. 그랬던 분이 계세요. 예. 본인이 예, 초기에 그만두셨죠. 네. 아무튼 교정은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뉴라이트 출신 일부 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일부. 분들을 예. 여과 없이 대통령실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네. 한 분 정도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셨다. 이렇게 예. 제가 정리를. 그건 뭐 이제 어쨌든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주셨고, 자 조선일보 기사 저희가 좀 주목해 볼까요? 최민우 기자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아까 뭐 견제, 경쟁, 갈등 누가 이기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기사에 그게 나와 있어요. 김대기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기서 존재감 뿜뿜하는 겁니까? 최민우 기자? 그렇죠. 네. 지금 윤핵관 예를 들어서 뭐 장제원 의원이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즘 조용하다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주 언론도 나오고 네. 또 브리핑룸에도 자주 찾다 보니까 음.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과의 문자 유출 사건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도 위태위태하고 네. 또 직무대행도 내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 장제원 의원도 조용조용히 잘 안 지내다 보이고 보니까 있고. 이번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적 개편도 발표를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자주 브리핑룸 찾아가지고 기자들과 만나다 보니까 네. 김대기 목소리가 커졌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실은 저희가 인적 쇄신 개편 이런 거 얘기할 때 제1의 뭐 경질 대상처럼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실장님? 근데 저는 저 기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네네. 한 사람은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죠? 당의 이 의정 활동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총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장제원 의원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대기는 뭐죠?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죠. 네. 셋이 지금 하는 직위와 역할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발표를 한다. 근데 인사 발표를 권성동 원내대표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 인사를. 그러면 권대기 실장이 지금 나서서 인사 발표를 하는 건 이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안 나타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막 뭐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이 말이 줄어든 건 맞아요. 네네네. 지금 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대기 실장이 뭐 이 두 사람의 자리를 대체한다? 그건 좀 애매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김대기 실장이 아직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저는 야마가 봐야죠. 컨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마다 야마. 아, 예,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해서 컨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인말을 줄임말. 네네네. 예,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야인말하고. 자,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대통령이 과욕을 부릴 때 나서서 이거 좀 과욕 좀 자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정말 힘들 때 곁에서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네.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공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넣어주세요, 이 사람 좀 넣어주세요 할 때 그걸 딱 뿌리치고 진짜 일 잘할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대통령실에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막 이 많은 문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통령실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유감이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이번 운영위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니 자기 책임이죠. 비서실 내에 있는 인사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지금 예, 예. 단 한마디도 자기가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음. 앞으로 더 기강을 잡겠다. 앞으로 검증 똑바로 하겠다. 네. 이게 비서
비서실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우리가 저기 정책기획수석을 누구 하고요, 홍보수석 누구 하고요. 그 얘기는 사실 비서실장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좀 홍보수석이 발표해도 되는 일이에요. 네네. 그거 나섰다고 김대기 실장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목소리가 높아지려면요 책임과 권한이 딱 동시에 딱 주어져야 돼요. 그 책임도 느껴야 되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도 행사해야 돼요. 예, 예. 홍보수석 누구 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좀 권력이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네, 조선일보 기사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김종욱 교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비서실장에게 역할을 주어주고 힘을 대통령에 실어준다는 거는 주어졌다면 이 기사가 맞다면 그 시그널은 뭐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김대기 비서실장 바꿔야죠. 시그널이 바꿔야 된다. 시그널을 아니, 바꿔.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힘 실어주고 있다니까요. 이 보도에 이정호 따르자면. 선배님 말씀대로 비서실장 역할이 그런 거라면 이분은 못 하세요. 그 역할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료 출신이세요. 관료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운영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참모는 사의를 표명할 그게 없다. 저기도 없다. 네, 네. 뭐 권리도 없다고 그럴 자리가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옛날에 비서실장인데 얼마나 사의를 다 표명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한테 그 기사가 차고 넘치는데 네. 갑자기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비서실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발생했는데 사의를 표명할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그냥 아무런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그런 비서실장을 데리고 일을 하는 대통령도 힘드시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사실상 팽당하신 거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제가 볼 때 한번 세게 문제 제기를 받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들 인사 문제로 아니면 이제 윤핵관들 두 분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네네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 계신 분이 이철규 의원이시죠. 예, 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신 스틸러가 계신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큰 욕을 얻어먹지 않고 잘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 중심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 중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힘이 떨어지게 된다면 네. 새로운 분들이 아마 부각될 거다.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검객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창챙 칼싸움이요? 검객의 시대가 그 칼싸움 검객 말고요. 어떤 검찰 검객 검객들이 네. 아마 중심으로 등장. 제가 볼 때 이미 등장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장면이 있습니까? 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대놓고 지금 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 이 그렇죠. 정도면 네.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가 나올 정도면 네.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죠. 자, 칼 시원하게 눌러. 그러면 그거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했겠죠. 제가 알기로 한 달 전부터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했겠죠. 안 되겠다. 칼 쳐라. 누가 줬겠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줬겠죠. 네. 이시우 비서관인가요? 네네. 네. 제가 볼 땐 그러면 칼 쥐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검사 출신들의 그렇죠. 네. 시대가 도래하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 잠깐 이거 너무 논의가 좀 연장될까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한동훈 장관도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조금씩 흘러나와요. 아 그럼 한동훈도 지금 비주류입니까?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조금씩 흘러나와요. 주류가 누구예요? 그 제가 지금 얘기한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주목해야 됩니까? 이 씨와 주 씨, 주진우 이 씨와 주 씨. 그 주진우 검사 얘기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건 설이니까요. 아 설이죠. 저희 뭐 소설 쓰고 이 있는 거죠. 씨와 주 씨. 네. 근데 또 그 외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나 네. 그건 제가 또 추적을 해본 다음에 네. 좀 확인이 되면 후속 취재 스픽스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김정일 PD 저 한 줄 빵 크게 써주세요. 김종욱 교수 폭로 이렇게 해가지고 폭로는 이제는 폭로 예고. 폭로 예고. 아니, 폭로 아니고요. 이젠 한 다음에 폭로 이젠 예고. 검객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름도 다 나왔어요. 공직기관 비서관실 주목하라고. 챙챙. 아무튼 그 안에서 어쨌든 그 권력 투쟁이랄까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취재를 김종욱 교수의 취재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일단 좀 그 반응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네티즌들의 그 칼 같은 반응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우선 대통령의 그런 비공개 일정들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네. 그 일본 아베 총리 피격 사건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또 배우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 남편 국정 운영 돕지 못하는데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네. 또 영부인이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팬카페냐 당장 폐쇄해라라는 네. 것도 있었고 저희 시청 중이신 정권식님께서도 네. 보안 위반법 아닐까요?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OKK님도 잠시만요. 예. 강신업 위세가 대단하던데 국민이 볼 때는 참 한심하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강신업 변호사, 그러니까 강신업 그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신가요? 지금도 아니요, 회장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만뒀- 물러났죠. 그만뒀죠.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뭐 얼마나 여기에 개입이 됐는지는 뭐 아직까지 사실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뭐 추측입니다만 강신업 변호사 얘기가 아무튼 댓글에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홍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건희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실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한 커뮤니티에는 어제 사실은 뭐 대통령이 거시 경제 회의 이런 걸 주제를 하면 아니 민생 좀 어떻게 좀 돌보겠다고 회의를 하는데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자꾸 가려지니까 대통령의 행보가 자꾸 이렇게 뭔가 폄하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갖고 왔고요. 자, 홍보 문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죠. 1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와 어제 있었던 장면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딱 보시면 대통령 뒤에 바로 정거 다시 보여줘. 그렇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메시지가 딱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딱 이제 주도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자, 근데 그 뒤에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라인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 안 칠 수 있거든요. 이 화면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를 보자고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환율 폭등. 이거를 굳이 대통령을 가운데 앉혔어야 됐냐라는 여론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김은혜 수석도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잘 좀 관리해 주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을까요? 현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저 주가는 현실이긴 폭락하고요. 해요. 그다음에 원 환율 올라가고요. 네.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대통령의 멘트가 있으면 이 멘트는 사실 시장에 대한 네. 사실은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 기대 물가 뭐 기대 심리라든지 기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고 어찌됐든 환율을 적극적으로 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어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어저께 환율 문제가 아마 사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날입니다. 예. 1,340원대 네네네네.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그런 이 희망적인 네네네. 그래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이니까. 물론 뭐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더 저는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뭐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김종욱 교수님. 예, 뭐 저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400원대 환율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아직 안 했지만 0.25% 금리 인상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네. 상황이어서 좀 가면 갈수록 특히 서민과 중산층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동성 여파 이런 게 다 결합돼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뭐 한국만의 문제 분명히 아니다. 네. 그래서 저런 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좀 호소하고 그다음에 힘든 어떤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어디로 가자라는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은 좀 정확히 안 나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좀 그래서 저런 현실 인식 플러스 소위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좀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전 뭐 그것이 명백한 희망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게 되면 불평등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 사회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좀 책임 있게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호소 네. 그리고 저는 지표들 자체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 큰 네.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어디로 가시자는 겁니까? 이 정부가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애타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음. 그러면 좀 명확히 좀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수위 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김기현, 안철수 네. 그 인수위 뭐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 되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좀 여권 특히 대통령실이 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방향을 좀 예.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국면에 등장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있어요. 일부 일각에서는 네. 그분이 바로 어제 쓴소리를 하셨더만요. 바로 김병준 아저씨죠. 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저는 김병준 그 전 위원장의 말씀에 참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가다가는 5년 뒤에는 진다, 죽는다 이런 네. 말 했는데 네. 5년 후에 죽는다라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5년 뒤에 죽는다라는 말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뒤라는 말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5년 뒤에 네. 그리고 당정 대통령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평가를 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주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님의 목소리를 실어드렸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목소리는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하나만 짚죠 뭐. 일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분이 비서실장의 물망에 오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사실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상 이 대통령과 그렇게 큰 접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첫손에 꼽는 사람이죠. 내가 이 김병준이 있었음으로 해서 사실 그 청와대에 대통령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책이면 정책 또 정무적 판단이면 정무적 판단 이분의 어떤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폐하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마도 대통령은 다른 쓰임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다른 생각이 쓰임이라면 뭐 당이 저는 대통령실보다는 당 쪽에 당 쪽에. 당 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욱 교수님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김한길 위원장보다는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김병준 네네.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을 하시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하실까는 좀 물음표가 의문이다. 분명히 있어요. 청와대 함께 있으셨죠? 네. 함께 있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게 되면 비서실장으로 가실만 하신 분이긴 한데 네. 비서실장을 잘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시려면 아주 상당히 막강한 개혁 혁신 내부 드라이브를 걸으셔야 될 건데 네. 그게 그게 쉽지 쉽지 않을 않을 것 같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병준 위원장님 스타일상 네. 그게 좀 고민스럽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병준 화이팅. 요 정도로만. 개인적으로 관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을 하시길래. 왜냐하면 저는 뭔가 좀 지금 100일 동안 막 물망에 올랐다가 사라졌다가 막 거론됐다가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안쓰러워서? 안쓰러워서 파이팅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비서실장 갔으면 좋겠어요. 다 죽자는 말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결자이지 해야죠. 기회를 주자라는 네.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반발을 많이 살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이를테면 이건 양정철 옛날 양정철 보좌관인가요? 양정철 씨는 뭐라고 불러야 돼? 어쨌든 민주연구원장.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내내 그저 청와대로 불러들여라. 네네.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조가 좀 비슷해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제원 얘기는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실 모든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광장팀에서 네. 활약도 했고 네. 그 이후에 무슨 물망에 계속 오르잖아요. 네. 하지만 자신이 늘 안 들어갔는데 저는 양정철 연구원장도 사실 들어가서 책임을 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뭐 장제원 의원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좀 비슷한 톤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권의 중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장재원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얘기.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장핵관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또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반발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하면 그래도 결자해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튼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주제 마무리하고.